많은 비가 지난 뒤 화창하게 빛나는 토요일 오후였다.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대기 중에는 젊음의 정기가 느껴졌다. 사방에 정결한 아름다움이 넘쳐났다. 자동차들이 서머 스트리트를 뚫고 지나가도 약간의 먼지만일 뿐 악취는 곧 바람에 흩어지고 젖은 자작나무나 소나무 향기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비브 목사는 목사관 대문에 몸을 기댄 채 여유롭게 인생의 쾌적함을 즐기고 있었다. 프레디가 그 옆에 함께 기대서 파이프를 피웠다. 저 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을 잠깐 방해하면 어떨까? 글쎄요. 기분 전환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방해하자는 거지. 한 번은 찾아가 봐야 하지 않겠어? 비브 목사는 그렇게 말하며 대문의 빗장을 풀고 세목골 초지를 지나 시시빌라를 향해 갔다. 안녕하십니까? 목사가 열린 문 안쪽에 대고 소리쳤다. 이삿짐으로 어수선한 실내가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소개시켜 드릴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금방 내려가겠습니다. 현관 복도는 옷장이 가로막고 있었다. 이삿짐 나르는 사람들이 2층에 올려다 놓지 않고 가버린 것이었다. 비브 목사는 옷장 옆의 비좁은 틈을 간신히 돌아서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도 책이 사방에 쌓여서 옴짝달싹하기 힘들었다. 이 사람들 독서광인가 봐요. 그런 류의 사람들인가요? 프레디가 물었다. 책을 읽는 방법을 아는 것 같군.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능력이지. 무슨 책들이 있나 보자고. 바이런, 그렇지. 슈럽쇼의 젊은이들. 못 들어본 책인걸? 모든 육신의 길. 이것도 못 들어봤어. 기본이라. 이런 조지가 독일어도 읽나 보군. 쇼펜하우어? 니체. 그러고도 많군. 허니처치군. 자네 세대는 할 일을 제대로 아는 것 같아. 목사님, 저걸 보세요. 프레디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옷장 꼭대기 가장자리 부분에 능숙하지 않은 필체로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 새로운 옷이 필요한 일은 신뢰하지 말라. 나도 봤단다. 재미있구나. 내 마음에도 드는 말이야. 아마 아버지 쪽이 써놓은 것 같은데. 특이한 사람이네. 내가 뭐라던. 하지만 프레디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대로 가구를 망치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림을 좀 보렴. 조토의 그림이구나. 피렌체에서 샀을 거다. 틀림없이. 누나한테도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고 보니 누나가 런던에 갔던 건 어땠다든. 어제 돌아왔어요. 잘 지내다 왔겠지? 네, 좋았대요. 셋이라고 전에 없이 한통속이 되었어요.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나. 제가 바보가 아니라면 좋겠어요, 목사님. 비브 목사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했다. 누나는 예전에는 저만큼이나 멍청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래요. 앞으로는 누나가 온갖 종류의 책을 읽을 거라고요. 너도 그럴 거다. 제가 읽는 책들은 의학책이 전부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책은 아니죠. 세실이 누나에게 이탈리아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늘 누나의 피아노 솜씨를 칭찬해요. 그 속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차리지 못한 온갖 것이 가득하대요. 세실 말로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위층에서 뭘 하는 거지? 에머슨 군, 다음에 다시 올까요? 조지가 계단에서 뛰어내려왔다. 그러더니 말도 없이 두 사람을 방으로 밀어넣었다. 허니처치 군을 소개하지. 이 동네에 사는 청년일세. 안녕하세요. 프레디예요. 나가서 목욕이나 할까요? 그거 좋죠. 조지도 태연하게 대답했다. 비브 목사는 재미있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가서 목욕이나 할까요? 그는 킬킬거리며 웃었다.
내가 여태껏 들은 최고의 인사말이야. 하지만 이런 인사는 남자들 사이에서나 통할 거야. 두 여자가 다른 여자의 소개를 받아 인사를 나누면서 안녕하세요. 나가서 목욕이나 할까요?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봐. 그런데도 남녀는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남녀는 평등해질 겁니다. 에머슨 씨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며 말했다. 비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남녀는 앞으로 동료가 될 겁니다. 조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여자들을 우리하고 같은 수준으로 올려놔야겠군요. 목사가 물었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예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경멸하지 않게 될 때 거기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에머슨 씨가 계속 계단을 내려오며 말했다. 비브 목사는 에덴 동산을 어디에 위치시킬지 결정할 생각이 없었다. 저기 목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프레디가 갑자기 밀어닥치는 철학적 주제에 놀라서 웅얼거렸다. 허니처치군을 소개합니다. 이 친구의 누나는 피렌체에서 만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안녕하신가? 만나서 반갑네. 조지하고 목욕을 가겠다니 그것도 좋고 누나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네. 결혼은 우리의 의무야.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믿네. 우리도 바이스 씨를 알거든. 정말 친절한 신서더군. 내셔널 갤러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이 훌륭한 집을 소개해주고 거기다 필요한 온갖 도움을 주었어. 해리 오토웨이 경을 헷갈리게 한 건 유감이지만 말일세. 어쨌거나 그동안 자유당파의 집주인은 겪은 적이 거의 없어서 수렵법에 대한 그 사람의 의견을 보수당파의 견해와 비교해보고 싶었어. 아, 바람이 부는군. 어서 가서 목욕들 하게. 허니처치군. 자네 동네는 정말 멋진 곳이야. 안 그래요. 어쨌건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정식으로 두 분께 문안 인사를 여쭈어야 할 거예요.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프레디가 중얼거렸다. 문안이라고? 도대체 누가 그런 격식 차린 헛소리를 하는 거야? 문안 인사는 젊은이의 할머니한테나 여쭙게. 저기 솔잎에 부는 바람소리를 들어봐. 자네 동네는 정말 멋진 곳이야. 비브 목사가 프레디를 공경에서 구해주려고 입을 열었다. 에머슨 씨, 프레디도 문안 인사를 하고 저도 할 겁니다. 그러면 에머슨 씨와 조지가 열흘이 지나기 전에 답방을 해주셔야지요. 열흘이라는 기간에 대해서는 알게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계단 창문 일을 도와드린 건 빼야 합니다. 또 오늘 오후에 두 젊은이가 목욕하는 것도 빼야 합니다. 그래, 가서 목욕해라 조지. 뭐하러 꾸물거리고 있니? 목욕이 끝나면 손님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와서 차를 대접하렴. 우유하고 케이크하고 꿀도 드리고. 이런 변화는 너한테 좋을 거야. 조지는 그동안 회사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저 아이의 건강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목욕하고 싶으세요? 그냥 작은 연못이거든요. 그보다 훌륭한 장소들에 익숙할 것 같은데요. 프레디가 그에게 물었다. 하겠어요. 이미 하겠다고 말했잖아요. 비브 목사는 젊은 친구를 도와줘야겠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성큼성큼 집을 나가 솔숲으로 앞장서 나갔다. 세상은 더없이 눈부셨다. 에머슨 씨가 행운을 빌고 또 철학을 설파하는 소리가 잠시 쫓아왔지만 곧 그들의 귓가에는 양치 식물과 나무들을 흔드는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비브 목사는 침묵을 지킬 수는 있어도 침묵을 참지는 못하는 성미였다. 그래서 두 젊은이가 말도 없이 어색하게 서 있자 이 나들이를 실패의 늪에서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그는 피렌체 이야기를 했다. 조지는 묵묵히 이야기를 들으면서 작지만 확고한 몸짓으로 동의와 반대를 표현했다. 그 몸짓은 멀리 나무 꼭대기의 움직임만큼이나 종잡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두 사람이 바이스 씨까지 만나다니 이런 우연이 어디 있을까? 여기 와서 베르톨리니 펜션 사람들을 모두 만날 줄 알았나?
몰랐죠. 레비시 양이 말해줬어요. 젊었을 때 나는 우연의 역사라는 책을 써보려고 했지.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말이야. 우연이란 건 생각만큼 흔한 게 아니야. 예를 들어 조지가 여기 온 게 완전히 우연인지 생각해보라고. 다행히도 조지가 입을 열었다. 우연이에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운명이라고 해야겠죠. 모든 게 운명이에요. 우리는 운명에 의해 만나고 운명에 의해서 헤어지는 거예요. 만나고 헤어지고 12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해요. 별로 생각해 본 말 같지는 않군, 조지. 내가 유용한 지침을 하나 가르쳐주지. 아무것도 운명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야. 나는 이런 일을 안 했어 라고 말하지 말게. 왜냐면 10중 8구 그건 자네가 한 일이니까. 한번 따져볼까? 자네가 허니처치양과 나를 처음 만나게 한 게 어디였지? 목사가 끼어들었다. 이탈리아죠. 그리고 허니처치양과 결혼할 바이스 씨는 어디서 만났나? 내셔널 갤러리죠. 이탈리아 작품을 보다가 만났지. 그걸 보게. 그러면서도 우연이니 운명이니 하는 말을 하겠나? 자네는 자연스럽게 이탈리아와 관련된 걸 찾게 되어 있어. 우리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 덕분에 우리의 행동 반경은 현격하게 좁아지고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단 말일세. 제가 여기 온 건 운명이에요. 물론 목사님은 이탈리아 때문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니까요. 조지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비브 목사는 그런 무거운 반응을 피했다. 하지만 그는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의 관용을 지녔기 때문에 조지의 길을 꺾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러면 그런저런 이유로 나는 다시 우연의 역사를 써야겠군. 침묵.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그는 다시 말했다. 여기로 이사와서 반갑네. 또다시 침묵. 다 왔어요. 프레디가 소리쳤다. 아, 좋군. 비브 목사가 이 말을 훔치며 말했다. 저 안쪽에 연못이 있지. 좀 작은 게 안타깝지만. 비브 목사가 사과하듯이 말했다. 세 사람은 솔잎으로 덮인 미끄러운 둑을 내려갔다. 작은 녹색의 알프스 안에 연못이 있었다. 조그만 연못이었지만 크기는 인간의 몸을 담기에 충분했고 맑기는 하늘을 담기에 충분했다. 지난 비에 흘러넘친 물이 풀밭 위에 만들어 놓은 에메랄드빛 길이 사람들에게 어서 연못으로 들어오라고 유혹하는 것 같았다. 이 정도면 훌륭한 연못인데? 비브 목사가 말했다. 조지는 마른 땅 위에 앉아서 신발끈을 풀었다. 저기 분홍 바늘꽃 물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열매 맺은 분홍 바늘꽃을 좋아해요. 이 향기 좋은 풀의 이름은 뭔가요? 아무도 이름을 몰랐고 또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여기는 초목 분포가 크게 다르군요. 여기 이 물풀들은 꼭 해명 같지 않아요? 양쪽의 풀들은 질기거나 약하고요. 히스, 양치식물, 월귤, 소나무 참 이쁘네요. 정말 예뻐요. 목사님은 목욕 안 하세요? 프레디가 옷을 벗으면서 물었다. 비브 목사는 안 할 생각이었다. 물이 너무 좋아요. 프레디가 펄쩍 뛰어들며 외쳤다. 물이 다 그렇지. 조지가 말했다. 그는 먼저 머리를 물에 적셨는데 그건 별로 들떠있지 않다는 증거였다. 그런 뒤에는 프레디를 따라서 석상이 목욕통 속으로 들어가듯 무표정하게 신성한 연못으로 들어갔다. 어쨌거나 몸의 근육들은 한번 써줘야 했고 몸의 더러움은 닦아내야 했다. 비브 목사는 두 젊은이를 지켜보았다. 둘의 머리 위로 분홍 바늘꽃 열매들이 춤을 추듯 찰랑거렸다. 푸아! 프레디는 연못을 2번 왕복 헤엄친 뒤 물풀인지 진흙인지 위에 앉았다.
헤엄칠 만해요? 조지가 물이 흘러넘친 가장자리에 미켈란젤로처럼 서서 물었다. 하지만 그때 흙이 무너져 내려 프레디의 조지의 질문을 생각해 보기도 전에 다시 연못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허프, 올챙이를 삼켰어요. 비브 목사님, 물이 너무 좋아요. 끝내준다니까요. 물이 별로 나쁘지 않아요. 조지가 물속에서 떠올라 해를 향해 물을 뿜으며 말했다. 물이 정말 좋아요. 비브 목사님, 들어오세요. 더운데다 웬만하면 남의 말을 들어주는 편인 비브 목사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교구민의 기척은 감지되지 않았고 보이는 것은 사방에 울창한 벽을 이룬 채 푸른 하늘을 등지고 서서 서로에게 손짓하는 듯한 소나무들 뿐이었다. 세상은 더없이 눈부셨다. 자동차들과 지방 감독의 세계는 뒤로 까마득히 물러서 있었다. 있는 것은 물, 하늘, 상록수, 바람뿐. 이것들은 계절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들, 인간의 침략도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나도 좀 씻으면 좋을 것 같군. 목사의 옷가지가 풀밭 위에 세 번째 더미를 이루었고 그 또한 물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연못의 물은 그냥 평범한 물이었고 그나마 풍부하지도 않아서 프레디 말맞다나 샐러드 그릇 속을 헤엄치는 것 같았다. 세 사람은 가슴 깊이의 연못을 신들의 황혼에 나오는 요정들처럼 빙글빙글 돌았다. 비가 세상을 상쾌하게 씻어내서인지 태양이 눈부신 열기를 쏟아내서인지 아니면 몸이 젊은 두 사람과 마음이 젊은 한 사람이 어울려서인지 그래서인지 저래서인지 세 사람은 어느덧 새로운 경지에 들어서서 이탈리아니 식물학이니 운명이니 하는 걸 모두 잊어버렸다. 순수한 놀이가 시작되었다. 비브 목사와 프레디는 서로에게 물을 튀겼다. 그리고 약간 망설이다가 조지에게도 물을 튀겼다. 조지가 가만히 있자 둘은 그가 기분이 상했나 걱정했다. 하지만 곧 젊음의 힘이 튕겨져 나왔다. 그는 씩 웃더니 두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물을 튀기고 머리를 물에 쳐박고 발로 차고 진흙을 던지고 하다가 둘을 연못 바깥으로 몰고 나갔다. 연못 주위를 누가 빨리 뛰나 경주해요. 프레디가 소리친 뒤 조지와 함께 햇빛 속을 달렸다. 조지는 지름길을 택했다가 정강이가 더럽혀져 다시 연못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러자 비브 목사도 경주에 참여했다. 기억에 새겨질 만한 전경이었다. 던져봐, 던져봐. 프레디가 소리치면서 조지의 옷더미를 집어들어 가상의 골대 옆에 차넣었다. 축구가 최고야. 조지가 그에 대한 응수로 프레디의 옷더미를 걷어차서 흩어놓았다. 골, 골, 패스. 내 시계 조심해. 비브 목사가 소리쳤다. 옷들이 사방으로 날아다녔다. 내 모자 조심해. 안 돼. 이제 그만 프레디. 이제 옷을 입자. 안 된다니까. 하지만 두 젊은이의 광희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흰 몸들이 나무들 틈새로 반짝이며 사라졌다. 프레디는 겨드랑이에 목사의 성직복 조끼를 꼈고 조지는 물이 뚝뚝 듣는 머리에 책 넓은 중절모를 썼다. 그만하라니까. 비브 목사가 소리쳤다. 어쨌건 그는 지금 자신의 교구에 있다는 게 떠올랐다. 그러자 소나무들이 전부 지방 감독관이라도 된 것처럼 그의 목소리가 절박해졌다. 그만해. 저기 사람들이 오고 있어. 이봐. 고함 소리가 울렸고 햇빛이 어른거리는 땅에 세 사람이 그리는 원은 점점 넓어졌다. 이봐, 이봐. 여자들이 온다고. 조지도 프레디도 완벽한 예의 범절과는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비브 목사의 마지막 경고를 듣지 못했다. 만약 들었다면 허니처치 부인과 세실과 루시와 맞닥뜨리는 불상사는 피했을 것이다. 부인 일행은 버터워스 노부인 집으로 인사를 가는 길이었다. 프레디는 비브 목사의 조끼를 발밑에 떨어뜨리고 양치식물 덤불로 뛰어들었다.
조지는 그들의 면전에서 소리를 꽥 지르고 돌아서서 연못을 향해 내달렸다. 머리에는 계속 비브 목사의 모자가 씌어 있었다. 맙소사, 허니처치 부인이 소리쳤다.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어머나, 고개들 돌려. 비브 목사님까지.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야? 이쪽으로 오시죠. 언제나 여자들을 인도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실이 말했다. 문제는 그가 인도할 길도 모르고 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막아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가 여자들을 이끌고 간 곳은 프레디가 숨어있는 양치식물 덤불이었다. 불쌍한 비브 목사님, 저기 길에 떨어진 게 목사님의 조끼였나? 세실, 비브 목사님의 조끼가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세실이 루시에게 눈길을 돌려 말했다. 루시는 양산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신경 쓰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비브 목사님은 연못으로 도로 들어가셨나 보네. 이쪽으로 오시죠. 허니처치 부인, 이쪽으로. 두 여자는 세실을 따라 둑으로 오르며 이런 상황에서 여자들이 취해야 하는 긴장되고 태연한 표정을 찍기 위해 애를 썼다. 아, 도저히 안 되겠어. 앞쪽에서 이런 소리가 나더니 프레디가 벌떡 일어났다. 주근깨 가득한 얼굴과 눈처럼 하얀 두 어깨가 덤불 위로 불쑥 드러났다. 밟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너로구나. 기가 막혀라. 왜 더운 물 찬물이 나오는 집에서 편하게 목욕하지 않고. 어머니, 사내는 몸을 씻어야 해요. 씻었으니 말려야 했고요. 만약 다른 사내가 그럼 언제나 네 말이 맞겠지. 하지만 너는 지금 네 주장을 내세울 처지가 아니야. 이리 와라 루시. 그들은 돌아섰다. 아, 저기 좀 봐. 아니, 보지 마. 세상에, 불쌍한 비브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딱한 처지가 되다니. 비브 목사는 연못 밖으로 기어나오고 있었다. 연못 위에는 내밀한 부위의 옷이 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세상이 싫은 조지는 프레디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다고 소리쳤다. 나는 벌써 한 마리 삼켰는걸요? 양치식물 덤불에서 대답 소리가 들렸다. 올챙이를 삼켰거든요. 올챙이가 뱃속에서 꼬물거리고 있어.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조지. 이 나쁜 형. 형이 지금 내 바지를 입고 있지? 조용히 못하겠니? 허니처치 부인이 말했다. 부인에게 충격은 오래가지 않았다. 몸부터 말려라. 몸을 제대로 안 말려서 그렇게 감기에 걸리는 거야. 어머니, 어서 여기를 벗어나요. 제발 빨리요. 루시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조지의 활기찬 말소리에 숙녀들이 발길을 멈추었다. 자신이 옷을 입었다고 생각한 조지는 맨발에 맨 가슴을 드러낸 채 어둑어둑한 숲을 등지고 서서 밝은 얼굴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허니처치 양. 안녕하세요. 고개 숙여 인사해라, 루시. 그 편이 좋아. 대체 이 사람 누구람? 나도 그렇게 하마. 허니처치 양은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날 저녁 그리고 밤이 지나가는 동안 물은 계속 흘러나갔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연못은 본래의 크기로 돌아갔고 전날의 눈부심도 모두 잃었다. 그날의 연못은 식은 피와 느슨해진 의지를 일깨운 외침이 되었다. 그것은 기도가 끝난 뒤에도 계속 이어진 축복이었고 성스러움, 마법, 그리고 젊음을 위한 찰나의 성배였다.